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상 거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당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 부채라는 것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서 현재 발생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발생한 의무.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불확실한 현재 의무와 그 다음에 우발 부채가 있어요. 이거를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의 종류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니까는 종업원과 관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종업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우리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뭘 지급해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 놓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대비하여 설정한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얘기하고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 또는 하자 보증 충당부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무료 수리하는 그 기간을 주잖아요. 대부분 1년 정도는. 그럴 경우에 충당해 놓는 부채가 제품 보증 충당부채 또는 하자 보증 충당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 조건인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보증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경품 충당부채가 있는데 특정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환불 정책이나 경품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경품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경품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자, 충당부채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이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결산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급여 추계액 앞으로 퇴직을 할 때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금액이죠. 추계액 100만 원이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다. 그랬을 경우 100만 원을 몽땅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00만 원 비용 처리한 거죠. 얘는 비용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부채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결산일 현재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만 원이며 이번에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봤더니 즉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40만 원이 있대요. 그럼 100만 원이 필요한데 40만 원이 이미 모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빼갖고 60만 원만큼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6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6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놨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와 없을 때를 또 보시면 되겠죠. 종업원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하겠죠. 종업원 홍길동이 퇴직하여 퇴직금 300만 원 중 퇴직소득세 30만 원. 자, 퇴직소득세는 뭘로 정리하죠? 종업원이 낸 거니까 그렇죠. 잠시 보관하는 예수금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죠. 자, 예수금으로 하고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빵원 없답니다. 없으니까 모두 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300만 원 그리고 예수금 30만 원 현금 27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그런데 다음 문제를 보니까
종업원 홍길동이 퇴직하여 퇴직금 300만 원을 주는데 퇴직소득세 30만 원을 제외했답니다. 자, 퇴직소득세는 조금 전에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그렇죠. 미리 내가 설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뺐으니까 200만 원이 비용 처리하면 되죠. 퇴직급여 200만 원 그리고 예수금 30, 현금 270만 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끌어다 쓰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모아놓게 했는데 이렇게 모아놨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금제도는 두 가지 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확정급여형이 있고 즉 DB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C형인데 운용 책임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있어요. 자, 운용 책임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합니다. 그런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은 납부 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놓고요. 이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통장에 계속 쌓이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익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그만큼 증가시켜요. 이럴 때. 그리고 결산 시는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해놨다가 이 부채를 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또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종업원이 운영하는 건 회사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납부 시는 퇴직급여로 바로 처리를 해버리고 현금으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운영수익이 발생하거나 결산 시에 분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고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은행에 종업원을 위해 확정급여형, 즉 확정급여형은 누가 운영해요? 회사가 운영하는 급여형이죠.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불이백 100만 원과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100만 원이고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서 10,000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요. 이렇게 통장에 쌓아놨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 3만 원을 연금계좌에 입금됨을 통지받았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그만큼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3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익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300만 원을 그중 퇴직소득세 30만 원과 퇴직급여형 퇴직연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됐을 때 퇴직급여는 일단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지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퇴직급여형 퇴직연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거죠. 즉 운용 자산에서 빼고 지급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만 원 빼주시고 대변에 현금은 170만 원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충당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